자,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 표시를 쓰는 것입니다. 자, 다 정리를 해보면 이제 우리가 가압류를 전제로 한다면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는 몇 가지 용어가 있죠. 의미가 들어있죠. 부동산은 채무자가 가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얘기하고 가압류는 채권자가 가진 권리가 금전채권이다라는 걸 표시하는 거고요. 요 제목 밑에 명칭 밑에 바로 이제 당사자를 기재해 주는 겁니다. 당사자. 네. 당사자는 호칭에 불과합니다. 호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 법정에서 부동산 가압류 신청한 사람을 판사님이 부를 때 채권자 나오세요 라고 부르게 되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당사자. 그래서 우리 보전처분에서는 가압류와 가처분에서는 당사자를 부를 때 부동산 가압류 신청한 사람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채권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채권자가 있고요. 채권자가 있고 그 다음에 채권자에 의해서 채무자로 지정된 사람, 의무를 이행해야 될 사람 채무자. 그래서 우리 보전처분 신청에서는 당사자를 채권자와 채무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채권자를 기재하고 채무자를 밑에 기재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부동산인 가압류는 물건에 대한 가압류입니다. 물건에 대한 가압류라서 채권자, 채무자만 기재해주면 되고 기재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를 기재해주게 되는 거죠. 다만 이 채권에 대한 가압류나 또는 가처분이라고 할 때는 조금 당사자 표시가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권리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보시면 부동산, 유체동산은 채무자의 재산입니다.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에요. 물건이죠. 그래서 물건을 직접 가압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채무자 소유인 거죠. 자, 채권도 누구의 채권이냐면은 채무자가 가진 채권입니다. 채무자의 채권이에요. 자, 채권이라는 건 무엇이냐? 채권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사람에 대한 청구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B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한테 돈 1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친다면, 가정해 본다면 B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에 대해서 1억 원을 빌려주었으니 B는 채권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채권의 종류는 대여금 반환 청구 채권입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권인 권리를 갖고 있죠. 결국에는 B가 가진 채권이라고 하는 건 C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겁니다. C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따라서 우리는 이 C를 뭐라고 하냐면 제3채무자라고 부릅니다. 제3채무자. 그래서 채권에 대한 가압류라고 하면 자, A라는 사람을 또 한번 가정해야 되겠죠. A가 B한테 1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B가 변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가 B의 재산을 찾아보니 부동산이나 유체동산은 없고 C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요 채권이 있다. 그러면 요 채권을 뭐 하자는 겁니까? 가압류하자는 거죠. 가압류. 이때 이 채권 이 가압류를 무슨 가압류라고 부르냐면은 채권 가압류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채권 가압류. 이럴 때 A는 당사자 표시상 채권자, B는 채무자, C가 바로 제3채무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물건에 대한 가압류는 제3채무자 기재가 되지 않지만 채권의 종류라고 한다면 그 종류가 채무자가 가진 재산의 종류가 채권이라고 한다면 제3채무자가 표시돼야 된다는 것.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부동산이나 유체동산 가압류하고는 당사자 표시에서 상이한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